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같이 보면서 이제 큰 흐름을 보고 주식 투자는 저는 장기 투자 전문가를 투자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투자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면 뭐 평생 팔지 않고 들고 가는 주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워런 버핏처럼 죽음도 이 주식과 나와 갈라놓을 수 없다. 이런 게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대학교 강연에 가서 학생들이 워런 버핏님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간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한테 평생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수를 3개로 한정하겠다. 평생 3분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그걸 지킨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돼 있을 거다. 그러면 평생 들고 있어야 될 주식을 사야 되겠죠. 세 번의 몇 개 기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1980년대부터 주식을 했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고 미국에 했으면 애플이 있을 것이고요. 최소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했으면 엔비디아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2012년부터 인조인간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을 대체하는 사람과 똑같은 로봇가 오면 머릿속 1등주는 엔비디아라고 계속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맞게 한 게 장기 투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매매는 단기 매매라든지 자기 어떤 투자 철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시장을 그렇게 해서 읽으면서 같이 그런 얘기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맘때는 작년 4월 달에는 5만 원대 있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5만 8천 원 있었어요. 6만 원. 지금 4배 올라와 있죠. 그죠? 420, 4배. 하이닉스는, 작년 1월 달에는 18만 원 있었어요. 10배 왔습니다. SK 스퀘어도 하이닉스도 빨리 오르고 있죠. SK 자회사 여기 있잖아요. 현대차도 20만 원, 15만, 20만 이렇게 놀았어요. 지금 3배 와 있습니다. 이건 올해 3배, 작년 하방도.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내가 잘못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중에 비중 10%, 이것도 10%, 이렇게 방산주 10%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 지금 최소한 수익률은 100% 나였겠죠, 그죠? 그런데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거의 팔았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팔았습니다. 엄청 수익이 났으니까 없어요. 그럼 이제 다른 거 사려고 고민하겠죠. 그래서 뭘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팔면 다시 그 주식을 사기 힘들죠.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잘 해야 큰 흐름을 보면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미국 국내 정치 해드리고 먼저 미국 주식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중요한 시그널이 한 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대표적인 종목 보시면 이렇게 엔비디아는 올라갔고요. 애플은 늘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져있고 24년도 10월 9월 달에 $420였어요. 저도 23년도는 이것도 장기로 좋다고 샀는데 저는 $420 다 팔아서 예를 들어서 다 팔고 다른 테슬라의 $200 이하에서 교체하라고 이렇게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그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는 주식들이죠.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 잘한 거,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죠.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올해는 23년부터 엔비디아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고점지 그 근처에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했고요.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매출 비중이 워낙 높고요.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그 두 종목이 실적이 좋고 가야만 우리 시장이 지수가 가는 거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대다수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잘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가는 것 신규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보시면 오늘 이렇게 장을 보면 빠진 종목이 ARM 홀딩스 이렇게 ARM이 한 10% 실적 나오 10% 빠져 있고요. 고성장 섹터인 양자 컴퓨터 주식이 그동안 반등 빠졌고요. 국내에 3배 지수를 따르는 ETF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실적 나오고 코어 이렇게 빠졌고요.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는 실적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더디지 않겠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 차질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관련된 업종들은 실적이 좀 더 잘 나오겠지만 공급 차질로 실적이 좀 천천히 나오겠다. 그런 게 바로 이렇게 해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온세미컨더 전력 반도체 잘 가다가 워낙 단계 급등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쉬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쟁도 반도체 성장세를 막을 수 없다. 이게 확연히 보여준 게 이번에 3월부터 미국 증시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뭐 전쟁이 나도 직접적으로 본국이 본토가 타격을 받은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 전쟁이 나면 오히려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있어도 장기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보유를 하게 되면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지수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도 이란과 미국에 관련된 게 불확실성이 뭐 트럼프 대통령 말만 들으면 전쟁이 뭐 종전이 이미 된 것처럼 인식해서 주가도 올라가고 그런데요. 또다시 아직까지 이루어난 게 없으니까 이란에서는 미국의 이란의 의회 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완전하게 우라늄 반출은 우라늄 반출이 승인이 돼야만 미국에서는 전쟁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트럼프는 이미 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우라늄 반출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전쟁 확실히 불확실성이 있고요. 이란의 남부 지역에 타격을 받았고 미국에 대한 함정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방어를 하면서 이란 남부에 대한 타격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 이란 전쟁은 크게 주식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반영이 3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다 반영이 그전에는 전쟁이 뭐가 상관없이 있었는데요. 우려하면서 여기에서 급락하고 나서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급락하고 갔으니까 개미 할기식 뱉던처럼 이미 불안한 전쟁 때문에 불안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항상 비슷합니다. 위기가 오면 불안한 투자자들은 팔고 나가기 때문에 장이 나쁠 때 나가고 장이 좋을 때 들어온 게 실력이 없는 불안한 투자자들이죠. 그런 게 급등했습니다. 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나스닥 올라가면서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스토리지 반도체나 이런 쪽 위주의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많이 빠지다가 반전해주고 특히 여기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빠졌었죠.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늦어지고 또한 돈만 들어가고 이익은 적게 날 거라고 이 어닝 시즌 이전에 그렇게 우려를 하면서 같이 빠졌다가 실제로 실적이 나온 거 보면 실적은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나 이 반도체가 워낙 실적이 잘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상보다 항상 상위로 나오죠. 거의 10개 중 8개 종목이 어닝 시즌 실적 대비 예상 대비 실적이 상회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등은 크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추세가 강화되고 났었죠. 강화되고 나서 지금
급등하고 나서 지금 음봉을 주고 있지만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지수가 나스닥 종합지수에서도 주봉 기준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음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일권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나스닥 종합은 빅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가총액을.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가 7,000포인트에서 지금 11,000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점을 보면 11,000포인트 정도가 하나의 반등의 목표점이에요. 그럼 이제 11,000이 왔기 때문에 쉬었다가 올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데요. 2022년도 10월 달이 저점이죠. 필드 반도체 지수는 2,000포인트입니다. 2,089포인트. 그래서 AI 혁명 시대는 2022년도 11월부터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23년도 3월이나 5월에 또 우리가 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알았으니까 챗GPT랑.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주식은 2만 포인트는 찍어야 됩니다. 시세가 끝나려면 이 반도체 산업이 정점을 거의 찍고 이제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그래서 지수에는 2만 포인트를 갈 거라 보고 보유를 해야 되고 지금은 1차적인 목표가 나왔습니다. 11,000이 왔으니까요. 5배 왔고요. 그런데 대다수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5배가 온 거잖아요. 당장으로 보시면 여기서 보면 5배 왔습니다. 10배까지 갈 걸 보면 그럼 5배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중에 대표적인 반도체인 마이크론은 10배가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배가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20배가 올라왔고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1등 AI 혁명 1등 중에 1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나서 지금 이제부터 여기에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중평균을 합니다. 수정 가중평균. 그래서 수정 가중평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시가총액 높다고 무조건 비중을 같이 높여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서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대다수 상승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렇죠? 뭐 1등, 2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요런 게 높은데 그럼 이 시가총액 높으면 얘들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래도 전체에서 비중을 차지할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래도 7, 8%로 유지시켜주고 나머지는 4, 5% 유지시켜주고 10등부터 20등 나머지는 또 1, 2% 해서 이렇게 해서 비슷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반도체 관련 주주가 전부 다 주가는 10배는 최소 10배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반도체 지표가, 마이크론도 보시면 3월 달에, 그럼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잠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오히려 여기서 내가 바로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추세적으로 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1월 26일 그 주간부터 여기 4월 13일 그 주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반도체 계절성이 있는데요. 1월까지 좋으면 그 다음에 안 갑니다. 안 가다가 다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잠깐 좋았다가 다시 안 가다가 다시 7월부터 가게 되면 11월까지 가고 못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목표 지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10달러에서 650달러 목표가 지수 왔기 때문에 기술적 목표로 심리적 투자 심리의 어떤 심리의 목표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683 찍었으니까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윗꼬리 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기술적 파동의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최소 한 달은 쉬어야 됩니다. 한 달에서 2달. 그럼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는 지표가 700달러 안짜 위로 계속 추세를 갈 수는 없고요.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쉬었다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가더라도 7월부터 11월달 가게 되면 이 지수는 다시 1200달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600달러잖아요. 앞으로도 지수가 10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의 상승열이 아직 100%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년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를 선행한 게 3개월 전부터 마이크론이 먼저 선행해서 삼성전자
쪽보다는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엔비디아는 같이 움직였죠. 지금은 메모리도 같이 움직이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고 삼성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다시 $1,200를 향해서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의 삼성전자가 25만에서 좀 지금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더라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1월까지 50만 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그렇고요. 하이닉스는 여기 마이크론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1166조예요. 시가총액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와 있는데 실적 대비 마이크론 대비하면 아직도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대비해서 예상 실적, 올해 예상 실적과 마이크론 올해 예상, 하이닉스 예상 실적을 봤을 때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의 10%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매출은 50%더 좋고 이게 더 좋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시가총액 기준을 보면 국내 주식 1등은 이제 1530 삼성전자가 1537조, 하이닉스가 1161조, 삼성전자 우선주. 네, 그리고 스퀘어, 현대차가 지금 126조가 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시가총액 높은 회사들이 실적이 탄탄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특히 삼성 하이닉스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이 시가총액을 보면 주가 상승분의 한 70% 이상이 75% 내외가 두 개 종목 오른 거죠. 스퀘어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실적이 예상 실적에 보시면 대다수 이 요 종목들이 실적 예상치 한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이 두 종목을 비중을 70%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가능한데요. 그러지 않을 때는 소외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침에 모닝 인사이트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달 정도 앞으로 쉴 때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든지 비중을 확보를 하고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보시면 대다수 이렇게 현대호텔부터 한 거고요. 현대차 그룹이죠.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차도 이렇게 시가총액 올라와 있잖아요. 요즘 쏠림 현상이 급격히 최근에 자동차 회사 로봇 못 가고 있었습니다. 못 가고 있다가 하루에 가버리잖아요. 이게 쏠림 현상이 또 강하고 매매를 계속 그쪽 가서 해서 그런 거죠. 대형주로 소형주처럼 움직입니다. 대다수가 품절주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주식은.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팔고 있어요. 3조 9천원으로 팔고 어제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요. 이틀 동안 5월 이제 4일부터 보면 4조 5천억 팔고요. 선물 3조 팔고요. 이틀 동안 보더라도 2조 이틀 동안 10조를 팔았어요. 이 팔아도 주가는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삼성전자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삼성전자를 보면 최근의 수급을 보시면 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어저께 1330만 주를 개인이 샀죠.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도 그전에 외국인이 산 것도 팔고 개인이 팔다가 지금부터 들어오는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개인 투자자 소액 자금들이 아니라 초대형 10억 이상 있는 개인 큰 손들이 지금 들어와서 사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번 조정은 큰 손들이 사서 또 돈이 바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수급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현대차는 시가총액 300조가 가야 된다. 지금 126조인데요. 그럼 150만 원이고요. 28년도 29년도까지요. 그 전에 물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길게 보고 이렇게 잡고 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3,000조 가야 되고 하이닉스 2,000조, 3,000조, 3,000조 이상 50만 원 가면 3,000조죠.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유를 하는 전략이고 이번에 한 달 동안 다시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계속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없는 분들은 현대차라든지 뭐 AI 플랫폼 기업들, AI, 피지컬 AI 쪽이나 이쪽 플랫폼은 현대차가 버슨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라든지 이런 것도 포트 길게 보면 28년도부터는 비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망주로는 뭐 현대차도 지금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즈도 언제든지 비중 조절로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 하이닉스나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분들은 보유를 하면 되고 없는 분들은 비중을 조정할 때 꼭 확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끝날 때 한마디를 하죠. 저는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가장 쉽다 이렇게 말씀드린대요. 23년부터 말씀드렸는데 AI 혁명 시대 최정증 인조인간이에요. 그래서 인조인간이 소비하는 섹터가 장기 투자의 정답입니다. 그 인조인간 소비하는 섹터의 가장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 시대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